1917년 뉴욕의 앙대팡당전. 누구든지 $6만 내면 전시할 수 있는 이 공간에 익명의 예술가가 알 머트라고 적힌 남성용 소변기 하나를 출품합니다. 심사위원들은 공장에서 찍어낸 기성품 소변기를 보고 난색을 표합니다. 작가의 독창적인 디자인도 없고 정교하게 재현한 기술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작품을 칸막이 뒤에 방치하고 전시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후에 현대미술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작품으로 평가되는데요. 이 작품이 바로 마르실 듀샹의 샘입니다. 전시를 거부당할 정도로 디자인과 기술이 없다고 평가받던 이 작품이 어떻게 현대미술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작품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마르실 듀샹은 1887년 7월 프랑스의 블라빌르 크에봉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미술사에서 창조와 해석의 의미를 뒤바꿈으로 예술의 새로운 정의를 만든 현대미술의 선구자로 평가받는데요. 평범한 기성품을 예술적 맥락에 배치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레디메이드 기법의 창시자로도 알려져 있죠. 하지만 듀샹이 처음부터 이렇게 기성품들을 재배치하는 레디메이드 작업을 했던 것은 아닌데요. 그가 명성을 얻게 된 작품은 계단을 내려오는 나부라고 하는 회화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입체주의적 요소와 그림 안의 인물이 마치 움직이는 듯한 운동성을 한 화면에 동시에 표현한 획기적인 그림으로 평가받았죠. 듀샹은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시각적 아름다움이 아닌 지성적 영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시각적으로 아름답다고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 관람객들이 회화를 보고 지성적인 자극을 가질 수 있게끔 이전 평면 회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운동성을 캔버스에 표현한 것이죠. 듀샹은 이 작품으로 굉장히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러던 그가 더 이상 회화로는 예술의 지성적 표현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생기는데요. 그것이 바로 1912년 항공박람회입니다. 듀샹은 이 박람회에서 수많은 항공기들을 보고 회화로는 더 이상 과학기술보다 나은 지적 자극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혁명적인 과학기술의 연구 성과는 인간의 회화 기술로 구현할 수 없는 시각적 아름다움들을 생산해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듀샹은 동행한 친구에게 회화는 이제 끝났네. 어느 누가 저 프로펠러보다 더 멋진 것을 만들 수 있겠어? 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때부터 듀샹은 예술에서 회화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적인 자극을 만드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에 따라 꼭 작가가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대량 생산에 의한 기성품도 예술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이것은 예술작품은 반드시 예술가가 직접 기술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는 전통적 기준을 거스르는 것인데요. 이런 듀샹의 생각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이 바로 최초의 레디메이드 작품인 자전거 바퀴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전거 바퀴를 주방에서 사용하는 의자 위에 올린 작품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기성품을 결합함으로써 기성품이 원래 가지고 있던 기능을 제거하고 관람객으로 하여금 이전에는 없던 의미를 생각하게 만들었죠. 마르실 듀샹은 예술이 꼭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주고 예술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어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성품을 기능성을 제거하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예술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1917년) 뉴욕 마르실 듀샹이 심사위원으로 있는 독립협회의 주최로 누구든지 $6만 내면 어떤 작품이든지 출품할 수 있는 앙대팡당 전시가 열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리처드 머트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예술가가 남성용 소변기에 제작 연도와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고 이것을 작품이라고 출품합니다. 듀샹을 제외한 다른 심사위원들은 이 작품을 아예 무시했고 결국 이 작품은 전시회 기간 동안 칸막이 뒤에서 방치됩니다.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예술가의 미술 기법이 드러나지 않는 그저 기능성을 가진 소변기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이에 듀샹은 그 작품을 가져와
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개인에게 팔기도 하고 복제품을 만들어서 파리 퐁피두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한 여러 화廊과 미술관에 작품들을 전시합니다. 듀샹의 샘은 전통적인 예술에 저항하는 다다이스트들에 의해 반예술의 선구작품으로 정당화되면서 아주 유명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샘이 대단한 작품인 이유는 이전 예술계에서 기준이라고 평가되던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움과 작가가 직접 창조했는가, 이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작품이기 때문이죠. 마르실 듀샹은 자신이 출간인으로 참여한 더 블라인드라고 하는 잡지에서 샘이 앙대팡당 전시회 동안 칸막이 뒤에 방치되었던 이유는 습관화된 문명의 코드화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소변기라는 것을요, 외형으로만 보면은 기하학적으로 굉장히 완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칭을 완벽하게 이루고 있고 유려한 곡선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다른 것들이 합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떠한 그 사물이기 때문이죠. 플라톤이 말하는 뭔가 비례, 균형, 조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독립협회의 심사위원들은 그것을 사물 자체가 아닌 기능성을 가진 남성용 소변기라고 하는 도구로서 바라봤습니다. 그렇기에 그 사물이 아무리 기하학적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될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여전히 남성용 소변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약 마르셀 듀샹이라고 하는 유명한 예술가가 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만든 이 작품을 미술관에 전시해 놓은 것을 처음으로 봤다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들은 아마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아는 소변기이긴 한데 그것이 왜 미술관에 있지? 그렇다면 새로운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것은 소변기가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들은 잠시나마 사물이 가지고 있는 도구성에서 벗어나 그 사물 자체에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술을 단순히 시각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지적인 자극을 주는 영역으로 넓혔다는 점, 사물의 기능성이 아닌 사물 자체에 대해 접근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마르실 듀샹의 샘은 현대미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작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마르실 듀샹은 우리가 전통적인 기준과 도구성으로 눈앞에 있는 사물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예술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도 전통적인 기준과 도구성에 기대고 있죠. 이 사람 자체를 바라보기보다는 사회가 원하는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이 사람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들을 판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이 기준을 가져와서 평가하곤 하죠. 나는 과연 사회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쓸만한 도구인가? 내 나이대에 내가 올바른 기능을 하고 있는가? 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평가하죠. 이러한 평가 때문에 우리는 점점 우리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맞추고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듀샹의 작품처럼 사람의 아름다움은 이미 사람 자체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도구성이라는 그 기준에 맞출 때 아름다움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샘이라는 작품이 기하학적 아름다움을 지닌 것처럼 우리는 이미 우리 모습 그대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죠. 이 아름다움은 사회의 기준과 도구성에서 벗어날 때에만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혹시 사회의 기준과 도구성 때문에 스스로를 아름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마르셀 듀샹의 샘이 그랬던 것처럼 사회의 기준과 도구성을 모두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한번 바라봐 보세요.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요, 더 나은 삶을 위한 예술과 미학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 볼 테니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하셔서 그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